자, 253번. 이것도 아까 했던 거네.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맞죠? 오직 한 쌍이라는 거는 x값도 몇 개, y값도 몇 개. 그죠? x값도 오직 한 개, y값도 오직 한 개씩 생겨야 이게 한 쌍. 자, 근데 연립방정식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주어져 있냐? x와 y에 뭐가 나와 있고 합이 있고요. 여기는 곱이 있습니다. 합과 곱으로 나와 있는 이런 연립방정식 풀 때 대입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x랑 y를 어떤 새로운 문자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x, y를 이해를 하면은 이 x, y의 합이라는 게 이게 두 근의 합. 그럼 두 근의 합을 알고 있으면은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 t 제곱하고 1창의 개수가 이 두 근의 합을 부호를 바꿔 집어넣는 거죠. 8t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요 놈이 바로 2차 방정식의 상수함. 상수함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늘명 이놈의 두 근이 누구라고요? x랑 y, 그지? 이해됩니까? 즉,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요 2차 방정식의 해 t 값을 구한 게 x랑 y인데 그게 오직 한 쌍, x도 한 개, y도 한 개 생기려면은 요 방정식의 해 t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냐? 중근. 그래서 요 놈이 중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뭘 써먹냐?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대입법으로 전혀 안 해도 돼. 이거를 대입법으로 하면 이 식이랑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 2로 묶어내면 짝수란 말이에요. 그지? 2로 묶어내면 4분의 d. 2로 묶어내면 남는 게 뭐냐? a-4 남고 걔 제곱하고 마이너스 ac. 중근이니까 요놈이 는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뭐 이처럼 정리할 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다른 거 16 빼기 16 0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a제곱 8a는 0이고요. a로 묶어내야 되죠? 8은 0이고 따라서 a 값은 0 빼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a 값이 2개 나온다. 뭐 주어진 특별한 조건이 있냐? 없네요. 둘 다 구하면 됩니다. 자, 261번 이제 부등식 값이다. 연립 1차 부등식. x-6이 4x 더하기 3 이상이고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보다 크다. 자,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가 아니고 해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게 만들고 싶어요. 연립 부등식의 해가 없다는 소리는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공통인 부분, 겹치는 부분이 아예 안 생기게 하시오. 그죠? 항상 부등식은 각각의 해를 구해줍니다. 자, 빠른 암산 갈게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 넘어가면은 9.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은 부동방이 바뀌고 마이너스 3 맞습니까? 뭐 이 정도는 암산으로 풀어야 돼. 자, 넘어가면은 3x 넘어가면은 3 그러면 x 범위가 1보다 크다 맞습니까? 아, 근데 뭐가 빠졌네. 지금 문제가 잘못 썼나 이거? 아, 이게 K구나. 4가 아니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거 K입니다. K. 자,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은 넘어가면 3x고 넘어가면 빼기 1인데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부동방향 안 바뀌고요. 3분의 K 빼기 1. 그래서 일단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제발 머릿속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꼭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건 정확히 알고 있잖아. 그럼 아무데나 일단 마이너스 3을 찍고 두고 있으니까 색칠 동그라미 올려서 어느 쪽? x가 이거보다 작다니까 왼쪽 쭉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요 시작하는 요 값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죠? x의 범위가 얘를 찍고 어느 쪽? 오른쪽이란 말이야. x가 큰 거니까 어딘가를 찍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해가 없게 찍어야 돼. 그러면 이 시작하는 놈 3분의 k 빼기 1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어디 써야 돼? 오른쪽에서 출발을 찍고 이렇게 가면은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3분의 k 마이너스 1 요 x 값이 출발하는 그 자리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커야 된다. 그죠? 맞죠? 요거는 별 문제 안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 뭐가 중요하다? 얘네들이 같아도 될까? 즉 3분의 k-1이라는 요 흰 동그라미 이 출발점이 마이너스 3과 똑같은 자리에서 흰 동그라미를 찍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도 원래 이 부분이랑 겹치는 값이 있어 없어? 마이너스 3이라서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이쪽 검정색 x범위는 마이너스 3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이지만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 3은 빼고 시작하는 범위니까 그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둘 다 있는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리고 3분의 k-1 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네, 양변 3 곱해주고요. 1차부터 풀면 돼요. 마이너스 9 1만 넘겨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k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 자 그리고 마지막 같아도 될까 안 될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이번에는 뭐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x범위 안에 정수가 6개 정수가 6개 자, 일단은 항상 각각의 부등식 해를 구합니다. 요거는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빠르게 계산하시면은 x범위가 크다 얼마보다 1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자 두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은 x가 a-3 이하 계산 천천히 하면 돼요. 또 마찬가지 x범위 하나는 정해져 있고 하나는 잘 모르겠다.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 자 1보다 크다 얘부터 먼저 그린다 1보다 크다. 자 이제 밑에 거 x의 범위를 시작하는 a 빼기 3 값을 일단 어디 찍어줘야 되냐 이 말이야. x범위가 a 빼기 3을 찍고 작단이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치? 근데 정수가 어쨌든 6개나 생기려면은 이 a 빼기 3이 1보다 왼쪽에 출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1보다 어쨌든 오른쪽에서 출발을 해서 공통범위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적당히 찍어봅시다. 저희 색칠 동그라미 잘 봐요. 이거 두고 자 a 빼기 3을 찍고 올려서 작다니까 쭉 갈 때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 범위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범위 안에 뭐가 6개? 정수가 6개. 정수가 6개. 자, 근데 여기가 1이 정수네요. 그죠? 지금 1이 들어가 있어, 없어? 1은 빠져 있어. 그지? 그럼 얼마부터 들어가야 돼? 정수 얼마부터? 2, 3, 4, 5, 6? 여기까지 몇 개야? 5개죠? 그럼 7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까지? 7까지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 들어가면 안 돼? 이 범위 안에
8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지? 딱 이 범위 안에 정수가 6개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결론은 요 x 범위를 시작하는 값 a 빼기 3이 7보다는 어느 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a 빼기 3이 8보다는 어느 쪽에 있고 이렇게 그지? 다른 말로 이 시작하는 값 a 빼기 3이 7과 8 사이에 껴 있어야 됩니다. 자 마무리 요 a 빼기 3 요 놈이 지금 색칠 동그라미야. 그 색칠 동그라미 a 빼기 3이 딱 7이랑 같은 자리에 색칠 동그라미가 찍혀서 가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그 공통 범위 안에 정수 6개 들어가는 거 맞냐? 그죠? 1은 안 들어가고 2, 3, 4, 5, 6 들어가고 지금 이 7자리가 색칠 동그라미니까 7도 들어가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은 이 a 빼기 3은 7에서 시작해도 된다. 이 a 빼기 3이 색칠 동그라미인데 이게 8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냐? 그럼 정수가 몇 개 들어가냐? 공통 범위 안에 2, 3, 4, 5, 6, 7 들어가는데 지금 8도 색칠 동그라미 찍혀 있으니까 그지? 그럼 총 정수가 7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a 빼기 3이 8이 되면 안 된다. 뭐 양변에 3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10과 11 사이지. 자 이렇게 a 범위를 구합니다. 이렇게 a 범위를 구해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으면 되겠죠. 또 상황에 맞는 또 그림을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겁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요 의자에 학생들 앉히는 거는 뭐 우리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할 때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지? 자, 뭐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걸 부등식으로 자 하나의 의자에 첫 번째 5명씩 앉혀 나가다 보면은 의자가 지금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지만은 12명의 학생이 의자에 앉지 못하고 남아있답니다. 한 의자에 좀 더 많은 학생 8명씩 앉혀가면은 의자가 3개가 빈 의자가 생긴대 그지? 자,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뭘 x라고 쓰죠? 학생 수 x, 의자 수 x. 의자 수를 x개로 하는 거죠. 왜 의자 수를 x개로 하는 게 좋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 의자에 5명씩 앉혀요. 근데 학생이 12명이 남더래요. 그죠? 그러면은 뭐의 개수만 알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냐? 첫 번째, 의자가 예를 들어서 의자가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10개 의자에 5명씩 앉혔는데 12명이 남아요. 그죠? 그럼 의자가 10개라는 게 정해지면은 학생 수 정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죠? 10개에다가 5명씩 앉히니까 의자에 앉은 학생은 50명이고 남아있는 애가 12명이니까 그지? 학생이 62명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자의 개수가 결정이 되면은 요 조건에 의해서 학생 수도 자동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럼 쌤 반대로 쌤 학생 수가 정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뭐야 70명이다. 그럼 학생 수가 70명이면은 그걸 가지고 뭐 의자 개수를 못 구합니까? 이건 애매하잖아 지금 그지? 만약에 학생 수를 70명이라고 했는데 5명씩 앉혀봐요. 12명이 남아요? 안 남잖아 그지? 정확하게 5명씩 앉았을 때 12명이 남는 학생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얘는 학생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뭐 잡을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 생각해보세요. 의자 수는 10개를 잡든 9개를 잡든 8개를 잡든 의자 수가 정해지는 대로 그냥 자동으로 학생 수가 딱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자 수를 보통 x라고 잡으면 좋고요. 이렇게 잡는 순간 자동으로 뭐도 정해진다고요. 학생 수는 그럼 몇 명이 되냐? 총 X개의 의자가 있는데 5명씩 다 앉히는 거니까 일단 의자에 앉는 학생은 5X명이 되는 거고 12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으니까는 12명 더해서 요만큼이
학생 수가 되는 거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 수인데, 근데 이제 이 학생을 이번에는 X개의 의자, 똑같이 X개의 의자에 8명씩 좀 학생을 많이 앉혀보니까는 의자가 빈 게 남더래. 자, 그림을 그립시다. 의자 하나, 둘, 셋, 땡땡땡 해서, 자, 의자가 총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의자의 개수를 내가 몇 개라고 잡았냐? 총 내가 지금 X개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 여기다가 8명 앉혀 나가요. 의자가 3개가 남더래요. 끝에서부터 하나, 둘, 3개는 남더래요. 아무도 안 앉더래요. 그러면 이 끝에 거 3개 빼고 요것도 8명이 앉는 거 맞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3개 빼고 끝에서부터 네 번째 만약에 딱 한 명이 앉아요. 이래도 돼, 안 돼? 이 문제는. 앞에는 다 8명인데 제일 끝에 의자만 딱 한 명이 앉아요. 이런 것도 지금 이 문제 상황에 맞는 거 알겠냐? 마지막 의자에 2명이 앉아도 되고 3명이 앉아도 되고 8명이 다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빈 의자가 3개인 건 분명하지만은 3개 빼고 나머지 의자 전부 다 8명이 꽉 차는다는 말은 없어 지금. 그지? 이게 중요합니다. 빈 의자 빼고 그 다음 의자, 요 놈의 의자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다? 1명부터 8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명이 앉냐 8명이 앉냐 그건 몰라요. 자, 그래서 그걸 식을 세워서 구할 거야. 자, 어떻게 세우냐? 일단 정확한 학생 수는 우리가 5x 더하기 10이라고 식을 세웠습니다. 이게 정확한 학생 수고요. 자, 이 학생 수가 이 두 번째 상황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으려면은 나머지 애들은 8명씩 앉는 거고요. 여기에 몇 명이 앉아야 학생 수가 제일 작은 거야. 1명이 앉으면 학생 수가 제일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 학생 수 요 놈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 학생 수의 범위가 생겨. 범위. 여기에 1명이 앉을 때가 제일 적은 범위니까 실제 학생 수의 범위는 여기에 1명이 앉을 때 학생 수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여기에 최대한 많이 8명이 꽉 차 앉으면, 그죠? 그게 학생 수의 최대니까, 그지? 실제 학생 수가 여기 8명 앉았을 때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에 1명이 앉았을 때 학생 수 10을 써봅시다. 8명이 꽉 차 앉는 의자는 몇 개? 8명이 꽉 차 앉는 의자는? 그죠? 총 X개가 전체 의자인 거고 8명이 아닌 건 하나, 둘, 셋, 4개가 8명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치? 8명이 꽉 차 앉는 의자는 전체 X에서 4개를 뺀 의자에 8명이 꽉 차 앉는 거고, 근데 마지막 의자에 지금 1명이 앉아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 한 개 학생 수의 최소. 그럼 학생 수의 최대는 마지막 의자에 8명이 앉았더란 말이야. 요 전체 X개 의자 중에서. 마찬가지로 8명이 꽉 차 앉는 의자는 하나, 둘, 3개 빼고 여기도 8명인 거니까, 그죠? 여기다 3개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8명이 앉는 거니까 X 빼기 3을 해서 곱해주면은 이게 학생 수의 최대. 그래서 이제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X 범위를 구하면 된다. 우선 앞에 거 따로 부등식 구하고 뒤에 따로 부등식 풀어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요. 잘 이해하시. 이거 뭐 처음에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잘 이해하고. 자, 이번에는 뭐 이런 형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거 뭐 1차 방정식 할 때도 그렇고 뭐 2학년 거 연립 방정식 할 때도 나오고, 그죠? 본 적 있죠? 뭐 2개의 식품을 섭취를 하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1g이 아니고 100g당, 그죠? A 식품 100g을 먹으면은 그 안에 열량은 130, 다음 맥질은 이렇게. 그럼 100g이 아니고 몇 g을 먹었을 때
1g을 먹었을 때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항상, 그지? 그러면 100g에 130이니까 1g을 먹으면은 이걸 10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1g을 먹으면은 1.3만큼 열량이 생기는 거고, 이것도 100으로 나누면은 0.1만큼 또 단백질이 얻는 거고, 또 비식품도 100g 먹었을 때 330이면은 1g 먹으면은 3.3이 되는 거고, 얘는 0.05가 되겠죠, 그죠? 분수로 써도 되고 소수로 상관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A와 식품 두 개를 합쳐가지고 200을 먹을 거래. 각각은 모르겠는데 합쳐서 200. 근데 합쳐가지고 총 열량은 400 이상, 총 단백질은 15 이상 구하는 거는 A 식품의 양을 얼마만큼 섭취해야 되냐. 뭘 X. 기본적으로 구하는 게 X. A 식품의 양을 X g으로 잡을 거예요. X 그램. 그래서 g으로 잡았으니까는 이 1g당에 섭취하는 양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식은 열량 따로 단백질 따로. 근데 A는 X라고 잡았는데 그럼 B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보면은 합쳐서 2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B는 얼마만큼 섭취하는 거냐? 200 그죠? 200 마이너스 X. 그럼 부등식은 열량부터 계산합니다. 열량은 이렇게가 열량이에요. 그죠? A 열량, B 열량. 자, A는 Xg을 섭취를 하는데 A를 1g 먹었을 때는 열량이 1.3이니까 그러면은 식품 섭취하는 X에다가 1.3을 곱해주면은 A 식품의 열량. 그런 다음에 요걸 더하면 안 돼요. 열량끼리 B 열량. B는 200-X만큼 식품을 섭취하는데 1g당 3.3이니까 그죠? 여기다 3.3을 곱해가지고 A 열량과 B 열량을 더한 게 총 열량. 그놈이 얼마 이상? 이게 400 이상. 이렇게 분식을 쓰는 거지. 그럼 단백질 똑같이 하면 됩니다. A 식품 어쨌든 Xg 섭취하는데 A 식품은 단백질 1g당 0.1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0.1을 곱해주면 되고, B는 200 빼기 X만큼 음식을 섭취하는데 1g당 0.05만큼 단백질이 있으니까 이걸 총 다 더한 게 전체 단백질 섭취하는 양이다. 여기 얼마 이상? 15 이상. 그래서 요거를 연립을 풀면 된다. 마무리는 계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뭐 양변에 10을 곱할까? 양변에 10을 곱하면은 13x 10을 곱하기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은 33 곱하기 200 하면은 6600입니까? 33 곱하기 x 하면은 33x 10을 곱했으니까 4000. 마저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x고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600입니까? 맞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0을 나눠주면은 그동안 바뀌어야 되고 130입니까? x범위 하나 구했고, 자, 그 다음 단백질 가지고도 양변에 10을 곱해? 100을 곱해? 10을 곱할까? 100을 곱할까? 자, 100을 곱해주면은 하나 10x죠? 5 곱하기 얼마지, 그지? 그럼 5 곱하기 200 하면 1000입니까? 5 곱하기 x 하면 마이너스 5x. 100을 곱한 거니까 1500. 5x가 얼마 이상이냐? 넘어가면은 500 이상. 따라서 x는 100 이상. 그래서 100 이상이면서 130 이하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식품 A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의 범위가 나온다. 자, 단백질 열량 문제.